인생의 다양한 관계를 맺으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가족과의 관계, 직장에서 벌어지는 많은 일들, 친구들과의 관계가 그런 것들인데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떻게 좋은 일들만 있겠습니까? 상대방은 내망받지 않아서 다루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면 힘든 타인과의 관계를 잘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대인관계를 잘하기 위한 세 가지 전략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우리가 늘 부딪히면서 마주하는 인간관계는 이렇듯 만만치가 않습니다. 나의 내면을 잘 가다듬고 상대방을 깊이 바라보는 것이 생각처럼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어려운 대인관계를 잘 풀어가기 위한 전략 세 가지는 뭐가 있을까요? 그것은 내가 먼저 변하기, 역지사지의 마음을 가지기, 상대방 장점 찾기 세 가지인데요. 이것만 잘 살펴도 타인을 바라보는 눈이 한결 더 부드러워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꾹 한번 눌러주십시오.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인관계를 잘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나 먼저 변하기입니다. 1000번을 얘기해도 부족함이 없는 말입니다. 예전 영상에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일, 다시 말하면 통제 불가능한 일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대상에는 타인이 있습니다. 내가 아닌 가족의 구성원들도 엄밀히 말하면 타인이지요. 또 직장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또 어떻습니까? 일보다는 사람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고 이직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보면 이것 또한 내 마음대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는 가정이나 직장에서 타인이 먼저 변하기를 바라는 그런 경향이 많은데요. 타인이 변하기 전에 내가 먼저 변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어야 합니다. 그것이 갈등을 해결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내가 먼저 손을 내민다는 거 조금은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자존심이 반 먹여주는 건 아니잖아요. 같이 근무하는 직원과 마음이 맞지 않으면 갈등만 생깁니다. 어떻게 하지? 직장을 그만둬? 이직을 해? 생각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런 사소한 일로 직장을 그만두거나 이직하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그런 일들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누구든지 겪는 흔한 일입니다. 그런 일로 직장을 옮기거나 그만둔다는 것은 깊은 내공이 아직 쌓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누가 지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또라이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는 게 있답니다. 어느 조직이든 일정량의 얌체나 진상 그리고 모사꾼 같은 일명 또라이가 존재한다는 법칙인데요. 또라이를 피해 다른 곳으로 옮겨도 그것에는 또 다른 또라이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합니다.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나 먼저 바꿔보는 건 어떨까요? 조동환님의 나 하나 꽃피어라는 시에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나 하나 꽃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냐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꽃피고 나도 꽃피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이 험한 세상 살아가는데 얼마나 좋은 구절인가요? 내가 먼저 손을 살포시 한번 내밀어 보세요. 그러면 상대도 변해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내가 먼저 생각이 바뀔 때 쑥대밭이 꽃밭으로 변해가는 것은 당연한 현상입니다. 대인관계를 잘하기 위한 두 번째 조건은 역지사지 마음가짐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에 선다는 것은 배려와 존중이 그 첫 번째로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배려심이 많은 사람은 상대방 생각을 먼저 하게 되죠. 그래서 역지사지의 정신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배려와 존중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남을 위해 얼마나 배려하고 사나요? 현대에 사는 우리는 남의 입장을 잘 배려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개인의 이익만을 챙기는 것 자체가 원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남의 입장은 신경 쓰지 않고 내 생각만 고수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살면서 화가 날 때가 언제인가요? 운전하다 보면 교통경찰관에게 스티커를 떼일 때가 가끔 있습니다. 어느 기사에서 잠깐 봤는데요. 유반항이로 스티커를 발부받을 때가 가장 화가 많이 난다고 합니다. 당연히 그러겠죠. 내 재산에 손해가 가기 때문입니다. 단속 경찰관이나 운전자는 서로 다른 입장에서 상대를 바라보게 되잖아요. 상대를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속 현장에서는 늘 싸늘한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합니다. 객관적으로 상대를 바라본다면 상대를 비난하고 속상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한 가지 꿀팁 하나 알려드릴까요? 단속 경찰관에게 적발이 됐을 때는요, 괜히 성질 부리지 말고요, 환하게 웃어보십시오. 혹시 압니까? 마음씨 좁은 그 경찰관 아저씨 다음부터는 주의하십시오 라고 기도할지도 모릅니다.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서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야말로 인간관계의 갈등을 해결하는데 큰 힘이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대인관계를 잘하기 위한 마지막 세 번째 조건은 상대방 장점 찾기입니다.
서로 눈이 맞아 사랑하고 마주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결혼에 꼴이 나게 되죠. 그렇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사랑의 밀도는 예전 같지 않습니다. 연애 시절과 신혼 초에 그 다정함은 다 어디로 갔는지, 왜 그렇게 인간의 마음은 쉽게도 변하는 것인지 정말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세월이 부부의 삶에 끼어들어 방해를 놓았기 때문입니다. 감정이 묻어진 것은 그 누구의 책임도 아닙니다. 상대방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뀐 것이지요. 한미자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중국 춘추시대 유나라 영공 때 미하자라는 미소년이 있었는데요. 그는 왕의 사랑을 듬뿍 받았다고 합니다. 언젠가는 미하자가 왕의 마차를 타고 밤중에 몰래 병이 유중한 어머니한테 갔다 오기도 했고요. 또 어느 날은 궁중을 산책하면서 사과를 따서 먹은 다음에 먹다 남은 사과를 왕에게 주기도 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미하자의 미모가 쇠퇴하자 왕이 미하자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너는 몰래 내가 타는 마차를 몰고 궁 밖으로 나가는 무례함을 저질렀고 먹다 남은 사과를 버릇없이 나에게 주기도 했다. 그 행위를 절대로 용서할 수 없구나 하고 꾸짖었다고 합니다. 상대방은 변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변한 것이 있다면 왕의 마음이 변한 것이죠. 왕이 미하자의 장점만 봤다면 그런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누구를 좋아하고 사랑에 빠지면 상대방의 장점만 보이고 단점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사랑의 본질은 상대가 가진 장점을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서로가 장점을 찾아 오랫동안 기억해주고 가끔은 들어도 못 들은 척, 봐도 못 본 척하는 재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야 서로 믿어주는 힘이 강해지고 그 사랑도 오래갑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직장 상사 성격이 아주 나쁘다고 생각했었는데 의외로 공정하고 성실한 면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 상사를 다시 보게 됩니다. 세상 모든 일은 결국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정말 형편없는 인간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래도 하나 정도의 장점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장점을 찾았다면 이미 절반의 성공입니다. 그 장점으로 그 사람을 다시 보게 되면 예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을 보게 되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인간관계를 잘할 수 있는 딱 부러진 그런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상대를 바라보는 관점을 바꿔보십시오. 상대방 생각을 바꾸기란 정말 어렵잖아요. 대신 내 생각을 먼저 바꾸고 내가 먼저 변해보는 건 어떨까요? 마음이 한결 더 편해질 것입니다. 타인의 장점을 찾아 격려해주고 칭찬해준다면 아마도 지금보다는 한결 더 나은 인간관계가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